성룡? 저는 3일 성룡의 지롱이 지롱. 참나리 참나. 미나상 콘니치와 삼인성룡의 혁길이 여기 데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파친코 1부로 그 김미나 배우가 연기했던 이제 10대 선자,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나왔던 그 아기 선자와 김미나 배우가 연기한 10대 선자까지 이제 캐릭터 중심으로 사실 이제 한번 훑어봤고요. 시대별로 훑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캐릭터랑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부는 1989년도로 넘어와서 노년의 선자, 그리고 그 노년 선자 아래로 있었던 이제 아들과 손주 세대까지 이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2부 노년의 선자로 넘어오면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윤여정 배우가 연기했던 그 선자에 대한 캐릭터보다도 사실 이 솔로몬이 더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자보다도 이제 솔로몬을 먼저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솔로몬 좀 솔로몬이요? 미안한데 그- 약간 한국인스럽지 않게 생겼어요. 그쵸? 연기도 한국어가 제일 어색했고. 맞아. 왜 솔로몬으로 캐스팅됐는지 잘 모르겠는 유명한 배우인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인인데 미국으로 이민 갔던 한국인으로, 이름도 진하잖아요.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부터 약간 안 좋은 기사로 이름 올리셨잖아요. 그 무척이나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저는. 맞아. 네. 저도 뉴스를 봤기 때문에 네. 무슨 용서할 일이... 수 없는 뉴스였기 때문에 몰카 찍었잖아요. 할머니들. 에? 우리나라 할머니들 몰카를 찍어서 나쁜 말과 함께 자기 개인 SNS에 올렸던 거를 이렇게 유명하게 캐스팅이 되니까 엄청 예전 건데도 사람들이 다 찾아서 수면 위로 올렸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보면서 그냥 평가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좀 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뭐 이런. 그리고 그런 놈이 뭐 이런 데서 연기를 하나 싶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였으면 당장의 하차죠. 당장의 이 드라마는 오디오가 안 됐을 거예요. 애플 시즌 TV니까 2부터는 가능했고. 새로운 배우를 캐스팅해서 이제 저렇게 생긴 애 저 아는 동생이 있거든요. 뭐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네요. 참. 딱 미국 정서네요. 캐스팅이 됐다는 것 자체는 미국 정서고. 시즌 2도 뭐 찍는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 나오겠죠. 일단은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역할을 좀 보면서 일부러 한국어로 좀 어색하게 하도록 지도가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반에는 아니 아무리 한국어를 못한다고 하지만 저렇게 못할 수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일본어는 또 되게 유창하게 잘하잖아요.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초반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한국어를 듣는 사람은 주로 선자잖아요. 그럼 선자가 부산 사투리를 계속 썼는데 배울 수 있는 한국어가 엄마한테 내려오는 한국어였을 텐데 부산 사투리를 쓰지 않고 못하는 표준어의 억양으로 연기를 해서 초반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다가 이제 나중에로 갈수록 일부러 저렇게 했나 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은 자이니치 3세대니까 어색하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모자수도 정말 어색한데 한국. 모자수 진짜 어색했죠. 모자수는 솔로몬보다도 더 어색해요. 오히려 약간 문제를 삼으려면 그 모자수에게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윤여정 배우님도 사투리가 약간 부산 사투리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는 거 설명이면 사실 충분한 것 같고. 그러면 김미나 배우의 사투리는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오, 네이티브가 인정하는 사투리라니. 그러니까.
최고는 선자 엄마 역할이 그냥 어. 완전 거기 사람 같았고 김미나도 음. 괜찮았어. 그렇군요. 근데 윤여정 배우님이 이제 뭐 일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봐요. 음. 그렇게 이해하자. 아,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사투리를 안 쓰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인제 이삭이나 경희 그리고 요셉 다 인제 사투리를 안 쓰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의문이었어. 다 평양에서 했잖아요. 그럼 평양 사투리를 왜 안 쓰지? 이북 사투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부산 뭐 제주도 하다못해 한수도 또 제주말을 아버지랑 쓰는데 제주도 말을 쓰는데 평양에는 사투리가 없나? 이북 사투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쓰던데. 그래서 그러네요. 그 부분은 쪼끔 아쉬웠어요. 그런 인제 설정이 왜 다른 것들은 다 디테일하게 심지어 그 제주도 사투리까지 정말 잘 들어가 있는데 왜 평양과 그 모자수와 솔로몬은 사투리가 없었을까라는 인제 약간 아쉬움이 있었고. 경희도. 저는 거기서 생긴 의문이 왜 제주도 사람으로 만들었을까도 좀 궁금했어요. 한수랑 한수 아버지를. 제주도 말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도 많은데 굳이 제주도에서 온 사람으로 설정을 한 거 이유가 있을 건데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추측을 해볼까요, 우리끼리? 제가 추측을 하건데 어쨌든 제주도가 가깝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우크라이나도 서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피난을 갈 수가 있대요, 지금 상황으로는. 폴란드 쪽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국경이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 들어갈 수도 없고 보통 인제 협약을 맺어 가지고 피난을 갈 수 있는 길을 공격하지 않는 걸로 협약을 하는데 이번 러시아는 그런 것도 인정을 안 해 줘서 그런 인제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피난도 갈 방법이 없이 그냥 인제 방공호나 이런 데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사실 부산이나 그런 제주도나 이런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아무래도 더 가까우니까 더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오히려 일본 쪽에서도 사실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강제 노역 때문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측의 입장에서도 사실 부산이나 가까운 쪽에 사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데리고 와서 강제 노역을 시켰겠죠. 그게 더 그들 입장에서는 편리했겠죠. 서울에 있는 이나 저 위에 완주에 있는 사람들을 그 밑에까지 데리고 와 가지고 배를 태워서 가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인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건 저의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제주도도 섬이라 그런가. 그리고 그 제주도에도 한일 이전에 그 약간 육지 사람들을 하고 자기가 약간 다르다는 차별받는 그런 게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 뭐 음. 요즘도 남아 있다고는 하던데. 음. 그래서 고한수는 사람 자체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편이잖아요. 일본 사람도 그렇고 사람은 어디나 썩어 있어. 이런 대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이렇게 믿음을 주거나 마음을 주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주로 설정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게요. 근데 그게 보는데 그 제주도 사투리 나올 때 자막이 근데 보니까 넷플릭스도 우리들의 블루스 나 가끔 한글 자막 켜 놓고 보는데 어, 어떤 거는 막 1 화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괄호 쳐고 어, 무사하면 왜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이후부터는 안 나오더라고. 그냥 말 그대로만 이렇게 써 그러니까 놨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자막의 의미가 있나 왜 읽어도 무슨 말 영어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오히려. 뭐, 그러면 인제 솔로몬의 배우적인 부분 말고 그 스토리적인 면에서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보면서 '아 정말 한 대 치고 싶다.' 정말 그 세대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캐릭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아빠한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 "빠칭코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냐?" 해서 첫 번째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고 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었다. 그거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두 번째는 다다음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실용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지를 참 보여주는 캐릭터였다라고 인제 평가를 하시고 저는 인제 근데 다만
그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땅 파는 할머니한테 "팔지 마세요 할머니." 그러면 "팔지 마세요."라는 말을 왜 하게 됐는지가 사실 그 이해가 안 된대요. 그것 때문에 모두 이렇게 자기를 폭삭망하게 하고 또 할머니한테 가서 인제 할머니가 너무 측은하게 보이게 돼서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인제 뭔가의 간접적인 이제 설명은 알겠는데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아빠는 잘 이해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사가 참 부족했다 이것도 했는데. 서사 부족인 것 같아요. 앞에서 해온 음. 솔로몬의 행동들이 그 말을 하기까지에 뭔가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그쵸. 갑자기 너무 저렇게 포기한다고? 어 이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승진이 코앞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하 파티까지 다 해 놓고 저는 그렇게 할머니가 봤어요. 솔로몬이 그 말을 하기 전에 금자 할머니죠. 그 땅을 금자가 파시는 분이 금자 할머니가 어쨌든 할머니와 인제 아들이 옆에서 인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래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어머니." 음. 음. 어 연기하는 그 것 얘기 같았어요 그 지금. 얘기를 그래요? 성대모사 하는 줄 알았어. 제 연기는 몇 점. 그래서 그 대사가 있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그럼 팔지 마세요." 하는데 이제 그거랑 연결해서 봤을 때 그래도 할머니 밑에서 자란 솔로몬은 음. 뭔가 '한국인의 그런 고든 심지가 있긴 있구나.' 그것들을 다 보고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음. '한국인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생한 걸 다 잊으라고 말하는 손자잖아. 아들이잖아요. 예예. 그거랑 사실 다른 거죠. 금자 할머니는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데 금자 할머니가 거기 도착해서 명함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 일본 측 대표가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할머니한테는 약간 이상하게 줬대요. 일본의 그 약간 변태적인 그 비즈니스 예의에서 그 행동은 약간 이 사람을 매기는? 예의가 없는 행동이었군요. 예. 근데 금자 할머니는 그걸 이제 일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 부분도 느낀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그 할머니는 계속 슬슬 빡이 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라고 온 새끼는 한국말도 할 줄 모르죠. 그쵸. 일본어로 대화하죠. 쥐는 뭐 한 것도 그런 없으면서 과거를 잊으라 그러고 그거에 이제 울분이 터져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랑 자라면서 그 입장을 좀 알고 있는 솔로몬이 이제 울컥하게 되면서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솔로몬은 거의 쳐 죽여야 되는 놈이지. 회사 거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무 거의 자기가 알아서 다 할 것 같이 해 놓고서는 그렇죠. 뒤통수를 쳤으니. 사실 뭐 솔로몬이 그거 한마디 했다고 안 했겠어요? 사실 그 할머니의 마음은 안 파는 거였는데 솔로몬 때문에 안 파는 건 아니었는데 사실 그 솔로몬이 가만히 있었어야지. 말 한마디 해 가지고. 너무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됐죠, 솔로몬이. 그리고 또 약간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드는 점 하나는 하나를 좋아했다. 맞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는 우리 어우 하나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가 나오미? 왜 나오미로 나오죠? 하나. 나오미는 그거예요. 같이 솔로몬 일했던 동기. 아. 근데 저 사람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혼혈이거나 조선인인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나중에 아. 나오겠죠, 그건. 저 하나로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로 넘어가면 하나가 참 저는 그냥 제 성향이 제 태생이 그렇게 사회에서 정해진 룰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는 되게 호감이 안 가요. 하나가 그 편의점에서 솔로몬한테 사탕 훔치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착한 애를 버려 놨어. 그 훔치려면 지가 훔치지. 그니까. 그니까. 왜 안 하겠다는 왜 놈한테 그거를. 나쁘려면 혼자 나쁘지 왜 솔로몬까지 그러냐고. 근데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솔로몬도 바보잖아요. 그런 류를 정말 좋아하지 않아서 여러모로 솔로몬한테도 하나한테도 정이 안 가는 거예요.
딱 그 솔로몬 일할 때도 계속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하고, 아니 그럴 거면 자기 어디 있는지 진작에 얘기를 해 주든가 막 나중에 전화해 가지고 막 "나 혼자 죽기 싫어." 막 이러면서 모든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뭐 어느 면이 그렇게 매력적인 거야? 왜 좋아하는 거야? 뭐 싶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 중에 하나였어요. 불안정한. 그리고 네. 하나가 그러면은 솔로몬하고 이복 남매인 거죠? 그쵸. 이복남매죠. 근데 아,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아빠와 애인이라고 네. 여자친구가 결혼은 안 했고 여자친구의 관계고 노년의 선자가 에치코를 별로 그렇게 곁을 안 주는 걸 보면 결혼은 안 하고 그냥 같이 사는 정도. 아니 근데 그러면은 나이가 동갑이에요? 하나랑 네? 솔로몬이랑 동갑인 건가? 비슷하겠죠? 학교를 모자수 이 새끼 바람을 피워가지고 애를 낳은 건가? 음. 엄마의 얘기가 없어서 그렇진 않았을 것 같고 엄마는 일찍 죽었다고 그냥 했으니까. 근데 사실 에츠코의 삶도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아, 엄마의 삶도.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의 얘기를 할 때 인제 아빠가 인제 모자수가 뭔가 의견을 내려고 할 때 에츠코가 자기 딸에는 거의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가 모자수의 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제 에츠코의 아닌가? 딸이고 모자수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둘이 인제 만나는 그런 그럼 관계. 이복도 그러니까 아니고 서로 그냥 좋아했죠. 그쵸. 완전 키가 둘이 반이나 결혼을 했으면 섞였는데 이복남매는 맞지 않나요? 이복은 그쵸? 아빠가 같아야 결혼. 이복이고 배가 다른 그냥 형제잖아요, 둘 다. 둘이. 배가 다르다는 건 엄마가 다르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빠가 둘이 엄마가 같아. 다르잖아. 다르잖아. 근데 아빠가 다르면은 이복이 아니고 뭐 다른 용어가 있어.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얽히지 아빠가 않은 사이. 같으면은 뭐 어쨌든 근친의 뭐 그거잖아. 그쵸. 맞아요. 피는 안 섞였죠, 둘이. 나는 보면서 반 섞인 줄 알고 이 새끼가 제정신인가. 아유 드라마 산으로 가네. 그냥 저 둘 부자는 집착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둘 다 자, 에츠쿠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인제 사랑을 집착으로 한 거죠? 하나가 계속 솔로몬한테 엄청나게 집착을 하잖아요. 학생 때도 그렇고 아. 성인이 되어서도 회사에도 전화를 걸고 "왜 안 받았어?" 막 음. 뭐 그런 근데 계속 솔로몬은 좋아하죠. 성인이 음. 돼서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계속 좋아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모자수가 모자수의 애인을 그렇게 감쌌던 것처럼 음. 그걸 보고 배웠으니까 솔로몬도 하나에게 그렇게 정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데 어쨌든 인제 솔로몬도 막 뭐랄까 엄청 온전하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도 아니고, 하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복한 가정에서 온전하게 자라난 아이가 아니니 뭔가 둘 다 결핍이 있었는데 마침 인제 같이 살게 되면서 그 결핍을 서로로 인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둘이 인제 사랑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의 캐릭터를 좋아한다는 거를 사실은 봤을 때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바르게 자라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모자수도 그런 일탈에 대해서 "너 이런 애 아니잖아."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솔로몬이 바르게 자라났던 사람이었던 걸로 인제 반증을 해 주는데, 그거를 하나가 굳이 인제 하나에 대한 캐릭터 자체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고 저한테는. 그래서 그 하나를 좋아하는 솔로몬도, 그리고 그 솔로몬의 그 행동 자체도 나중에 인제 은행원으로서 하는 행동 자체도 참 뭐랄까 정이 안 가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과연 살아오면서 '할머니 세대를 이해하려고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또 나 또한 사실 하나의 솔로몬이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제3 자의 눈으로 보니까 참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솔로몬이 참 신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세대 차이를 알려주는
역할이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되게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알고 보면 아빠 세대이거든요. 그렇죠. 솔로몬 아빠 세대시죠. 나이대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빠 얘기잖아."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러면 인제 오자수? 음. 크게 인제 캐릭터가 많이 안 남네요. 오자수와 에츠코 이 하나의 이야기. 얘기하면서 나름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지금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는 노아의 행방이고 음. 노아가 어떻게 됐느냐가 궁금한데 그 얘기가 조금씩 나와가지고 저도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어, 솔로몬에게 같이 일하자고 하는 일본인 그 가문을 한순의 가문인 것 같죠? 그쵸. 그런 것 오자수가 같더라고요. 아주 질색팔색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서 저도 '아 이게 그 한순의 쪽이랑 연관이 있나 보다.'라고. 그러면 한수 쪽에 연관이 있으면 그 노아도 뭔가 '그쪽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을 좀 해 봤고 스포를 찾아보자면 찾아볼 수 있지만 굳이 뭐 피하고 있어. 시즌 2가 나오면 알게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89년에 넘어와서는 크게 이야기가 많지 않네요. 그 솔로몬이 완전 다 말아먹고 지하철 앞에서 춤춘 장면이나 뭐 저는 근데 대체적으로 솔로몬의 행동들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는. 막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막 잠바를 자켓을 집어 던지고 비 오는 날 막 버스킹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 춤추는 장면이나 춤도 하나를 너무 못 찾기 췄어. 위해서 어? 춤도 너무 못 췄어. 너무 잘 쳐도 또 이상하지 않아요. 은혜원인데. 이상하죠. 아니 좀 적당히 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는 차라리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자꾸 미친놈처럼 춤추지 오히려 저는 잘 추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보여 가지고 쪼끔 저거 너무 박자에 맞춰서 '잘 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못 춘다기보다는 난 잘 춘다고 생각을 했어. 그냥 오히려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췄어야 되는 게 더 어울리는데 정말 신나 가지고 그 박자에 맞춰 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왜 저러지?' 저 정신 상태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다 자기가 말아먹고선 할머니한테 와서는 할머니한테 "이거 다 할머니 때문이라고." 막 그렇게 할머니를 나무라는 장면이나 아니면 그 하나가 인제 "하와이에서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막 너무 신난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의 표정을 하고서는 하나를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하와이인 척 이렇게 뭔가 그런 이벤트를 해 주는 거. 뭔가 인제 솔로몬은 전반적으로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캐릭터였던 거는 정말 분명해요. 정말 공감할 수 없는 저의 성향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까요? 제 주변에 있으면 정말 짜증 났을 것 같아요. 뭐 캐릭터적으로 보면은 이게 3세대 솔로몬한테 그 1세대, 2세대들의 응어리들이 물려진 느낌이에요. 음. 1세대, 2세대들은 그걸 표현을 안 하고 계속 참기만 한 그런 느낌이고 솔로몬 때 와서 그거를 조금 뭐 바꿔보고자 아니면 뭐 울분을 토해내고자 하는 뭐 그런 느낌이 있긴 했어요. 음. 모자수도 굉장히 조용하고 수능적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파친코라는 게 뭐 떳떳하거나 좋은 직업은 아닌데 음. 적당하게 적응해가면서 살 그 인생에는 뭔가 스토리가 많았겠죠. 그게 음. 뭐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빠칭코라는 상징성이 사실은 제일 교포들이 제대로 일본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사실 인제 그렇지. 사실 2 세대 3 세대는 완전 일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교포 한국계 일본인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사실 차별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배제된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일 교포들이 빠칭코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파친코 쪽에서 제일 교포들이 큰 역할,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역사적 이게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유럽의 유대인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일본의 인제
도박 기계잖아요. 거의 음. 국민적인 도박 기계인데 이게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서 제일 한인들은 국가적 차별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아예 취업을 할 수 없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는 파친코 산업에 대해서 그때 역사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엄청 낮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낮으니까 그럼 우린 이거라도 해야겠다 하고서는 발을 넣어 놓은 건데 듣게 된 건데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많은 제일 한인들이 그 산업에 뛰어들었고 아직까지도 제일 한인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 중 7할이 파친코 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일 한인들 중에서는 파친코 산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제목이 주는 역사적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들이 그런 차별들이었던 거잖아요. 일본 제일 한인들이 얼마나 차별을 어렵게 받고 살았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그 파친코가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고 좀 전에도 그 제가 과제하면서 이민진 작가 인터뷰 또 다른 인터뷰를 하나 또 봤는데 거기서 또 설명을 하기를 이제 어쨌든 이민진 작가가 미국 이민자로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이제 그 소수 민족으로 사는데 미국 사회에서 사실 아시안들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수능적이고 조용하고 폭력적이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길거리에서 핸드백을 훔쳐도 전혀 의심받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데도 반해서 똑같은 한국인이 일본에 가면 정말 시끄럽고 폭력적이고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이런 식으로 평가된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막 해주더라고요. 그 미국 사회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한국인들이 받았던 이제 문화적인 차별들, 그 역할적인 차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국인들이 봤을 땐 되게 흥미로워 한다고 해야 되나?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일본에 가서 그런 취급을 받나? 되게 공격적인 사람으로 평가가 됐다고요? 막 이러면서. 미국인들이 많이 보고 깨우치길 바랍니다. 어떤 일본의 만행들을요? 우리의 한을. 맞아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서양인들은 그 나치가 그런 이제 유대인들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학살을 했는지 되게 디테일하게 아는 반면에 그래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지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억압과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과거의 일은 다 잊어 용서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들이나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생략되긴 했지만 순한 맛으로 미안됐긴 했지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공감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 쉽게 과거의 일이니까 잊어라고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한 드라마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건 약간 진라면 수단맛 같은 거예요. 맞아. 진라면 중에서 수단맛. 이거 먹다가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제 매운맛을 한번 보는 거죠. 그렇죠. 매운맛 보고 신라면 가고 이제 불닭 가고 이렇게 뭐 그렇게 교두보의 역할로서 순한 맛으로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좀 총평으로 넘어갈까요? 진라면, 순라면이 사실 총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 드라마의 점수를 좀 매겨볼까요? 점수를 매겨보면 코다가 8점으로 제가 그게 좀 높은 점수를 줬기 박수를 너무 때문에 많이 치셔가지고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몇 점 주실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의미적인 면에서 사실 드라마 근데 그거 아시죠? 스토리도 저희는 의미 있는 영화 드라마만 보통 리뷰를 해요. 의미가 없는 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의미가 막 큰 의미가 없어도 정말 재밌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맞아. 정말 와 이거 너무 재밌다라는 드라마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사랑의 불시착이나
아니면 제가 맨날 이제 막 미국 애들을 만나면 추천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2 개가 그거예요. 미스터 선샤인이랑 사랑의 불시착. 2 개는 물론 어떠한 의미들도 담았죠. 미스터 선샤인은 뭐 그것도 식민 시대의 아픔을 담은 드라마지만 주로 인제 사랑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보다도 그 스토리라인 자체가 너무 좋았어 가지고 미스터 선샤인을 추천하고 그 사랑의 불시착도 북한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스토리나 대사나 모든 면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 2 개를 추천하는데 그런 인제 사회적인 의미를 제외하고서도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 반면에 빠친코와 코다는 참 스토리 라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원작은 훨씬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드라마적인 부분에서는 참 만점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인제 스토리 라인이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미를 담아서 코다보다는 좋았어요. 코다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8.2 드립니다. 8.2. 오. 고다가 너무 높았어요. 네. 그러네요. 코다가 너무 높이 주긴 했네요. 나중에 철회할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재정리 저희가 답평을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좀 쌓이면 드라마나 이런 작품들이 좀 쌓이면 다시 한번 점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우리 한번 6개월 후에 한번 정리를 할까요? 평점 네, 수정의 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재조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상반기 결산해 가지고. 고다는 제가 정말 잘못 줬습니다 하고 이거 그때 사과 약간 영상 올려야겠다. 눈이 돌았었나 봅니다. 어쨌든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는 빠친코 8.2 드라마에 대한 점수로 8.2 드리겠습니다. 지롱님은요? 저는 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잘 보여준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다른 나라에게 알리는 사회적 고발인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다가 사람의 마지막에 실제로 옮겨가신 할머니들이 나와서 이제 개인적인 그것 인터뷰 내용이 있죠. 빼먹었네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게 이민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희생과 헌신 뭐 이런 삶을 살아온 부모들에게 바치는 헌사구나. 그냥 약간 요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 마지막 인터뷰까지 보고 나서 이 드라마는 그런 부모들에게 바치는 헌사다. 그래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가치로 따지면 더 가치도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점수 8.5 오. 주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높은 점수예요. 그러네요. 저는 미리 생각을 안 해뒀는데 이게 뭐 드라마적으로 보면 영상미도 되게 괜찮고 고증도 잘했고 좀 아쉬운 면은 배우들 대사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듯한 느낌은 아닌 약간 구어책 느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다음 시즌이 되게 기대되긴 해요. 지금 노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가지고 그래서 다음 시즌이 나오면 꼭 볼 거고 물론 안 죽었으면 좋겠고 이삭이가? 이삭이님이? 죽거든 조용히 몰래 아무런 묘사 없이 죽었다고만 소식만 들려왔으면 좋겠어. 안 돼. 내가 슬프지 않게 음. 선자를 응원하고 뭐 지금도 뭐 그 사회에 살고 있는 후손들한테 응원을 주고 싶고 그 할머니들 영상이 되게 좀 뭉클했어요. 그 마지막 할머니가 지루했을 텐데 들어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을. 저 그때 제일 많이 울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때가 제일 슬펐던 장면이었어요. 정말 그렇지. 딱 그 인터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참 그 순간이 딱 그 전환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여태까지 정말 하나의 픽션으로 드라마로 참 허구의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한 사실 소설이었지만 딱 그 영상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다 개개인의 선자구나.'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그렇게 고된 삶을 실제로 살았다라는 상상을 조금 하게 되면서 정말 한 분 한 분 말씀하실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그 시대를 살아낸 많은 선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네. 제 말이 그 아니 말입니다. 제가 맨날 맨 처음으로 평점을 줘서 되게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이게 뭐 아, 이게 내가 너무 생각이 짧구나, 맨날. 아니 이게 고정된 패턴이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네. 나만 너무 손해보잖아. 아이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이 25, 21에 너무 높게 줘서 그래요. 그걸 아니야, 나 기점으로 계속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25, 21은 전혀 후회하지 않는데 커다가 조금 후회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롱이님의 평가를 듣고 나서 내가 너무 낮게 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니 8.2면 뭐 근데 큰 차이 사실 없는 거네. 근데 또 사실 시즌 1만으로 봤을 때는 저는 8.2가 또 한편으로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그럴 수 들어요. 있어요. 정말 네. 이제 10대 선자가 일제강점기에 힘들었던 스토리들을 보여주는 거 말고는 사실 스토리 라인 자체는 참 너무 공백이 많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사실 시즌 2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 평점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당장 뭐 높게 주거나 이럴 거까지는 없고 다음 시즌도 궁금하고 다음 시즌과 뭐 4개라고 계획돼 있다고 들었는데 총 그거 4개의 시즌인가요? 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엄청 확정은 기네요. 되지 않았대요. 이게 반응이 좋아야지 계속 시즌을 만들 수 있는 거여서 no. 그쵸? 이번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시즌 2 촬영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봐야 되니까 저는 8 드리겠습니다. 8. 오. 역시 짜.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오늘 솔로몬의 행동에 이해가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 보면은 그걸 풀어내는 능력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시즌 2에는 솔로몬의 배역을 다른 분이 가져가길 바라면서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파친코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